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랬어요. 베이징 가가지고 혼밥하시고 우리 기자들 얻어 터지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친중 네. 불교개교 네. 그게 표본이죠. 표본. 그렇죠. 네. 가서 혼밥하시고 동변 당하고 한 거 네. 그 사진으로 해서 액자로 해서 딱 놔둬야 돼요. 액자. 우리 후손들한테. 네. 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 외교 기조에 대해서 잘못된 배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또 이 자리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윤 대통령이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이 불쾌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는데 네. 이번 일 좀 총평을 해주시자면요. 일단 이제 그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우선 이제 그 싱하이밍 대사 네. 대사에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걸 대하는 이재명 대표도 문제가 있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이 싱하이밍 대사 문제는 네. 이게 중국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이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을 더 강화시키면서 새 정부의 외교 노선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전 네. 정부하고. 그렇죠. 다르다 보니까 이제 우리한테 잽을 이렇게 좀 날려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정말 그렇게 계속 미국하고 갈 거야? 저는 그런다고 봐요. 네. 그러면서 하는데 그 태도 자체가 좀 너무 무례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특히나 우리 그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네. 높은 산봉우리 어쩌고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를 좀 무시하려고 네. 하는 데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계속해서 싱하이밍 대사가 어찌 이재명 대표만 불렀겠습니까? 네. 여러 사람들 불러서 지금 계속 그 방향으로 네. 한국을 이제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덥석 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문제는 바로 중국의 문제로 네.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마디로 좀 심할지 몰라도 이건 매국적 그 태도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 정도 되면 네. 그 싱하이밍 대사, 그 중국 대사의 나쁜 의도를 몰랐겠습니까? 알고도 간 거죠. 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도 저는 갔다고 네. 봐요. 그 명석한 머리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알고도 가는데 왜냐하면 그게 왜 제가 매국적이라고 하냐면요. 본인이 얻어야 될 정치적 그 이익, 네. 그 사사로운 이익과 네. 국익이 충돌하는데 네. 국익을 뒷전으로 미루고 아. 먼저 가서 싱하밍 만나가지고 네. 와 중국하고 짝짝꿍 하면서 네. 얘기 다 들어주고 네.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자 이거예요. 그렇죠. 같이 윤석열 공격하자고 만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공격하는데 중국 대사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지금 합작해서 하는 거예요. 그 외세를 끌어들여서 그렇습니다. 현재의 권력을 때린다. 그렇다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매국적이라고 그러는 아,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보면 이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 의전 서열 8위입니다. 아, 네. 그런데 야당 대표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싱하이밍은요, 사실은 중국에서 부국장 하다가 승진해서 온 사람이에요. 일개 부처의 국장급 정도나 될까 말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나서 이재명 대표 아주 공손하게 이러고 있고 네. 싱하이밍은 막 이러고 막 15분 동안 자기 성명서 읊어대고 예.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완전히 그냥 옛날에 무슨 중국에 사신이 와서 우리나라 막 대신들이 굽실굽실하는 이런 모양새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라든지 국가 간의 관계라든지 또 뭐 외교 관계 이런 걸 다 봤을 때 먼저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형식도 굉장히 외교는 중요하잖아요. 의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형식 의전이 중요하잖아요. 네. 우선 급수가 안 맞아요. 아, 그러니까요. 안 맞는데 왜 가냐고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서 얻을 이익이 많다라고 계산이 주판이 딱 나서 끝나니까 가서 갔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보통은 의전이 안 맞잖아요. 야당 대표를 싱하이밍이란 외교 사절이 이 국회로 찾아와서 그렇죠. 만나 뵙고 인사드리는 건데 이번엔 거꾸로 야당 대표가 싱하이밍의 집에 가서 아련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 일테면은 뭐 미국 대사관저, 네. 그다음 일본 대사관저 우리 부릅니까? 아, 그 대사들이 와요,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밖에서 만나고 네. 그리고 야당 인사들은요 공사 참사관들 만난 사람들 수두룩해요. 참 진짜 민주당 이재명 네. 대표 포함해서 네. 민주당이 참 안타까워요. 어. 그렇죠. 네. 그리고 보면 이 그 메시지도
이 싱하이밍은 우리를 많이 훈계하고 꾸짖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갖고 굳이 한 게 후쿠시마 같이 공조하자. 예. 그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그거 그 말 한마디 하려고 갔다가 훈계는 15분 동안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으로 보면은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예요. 아니 후쿠시마 공조를 한다고 갔는데 사실 공조가 됩니까? 안 되죠. 되지도 않을 일 가지고 네. 뻔히 그 반일 감정을 네. 가지고 그 선동하려고 네. 선동하려고 야당 대표가 네. 중국 대사를 나름대로 이제 이용한 거죠. 네. 이용한 거에 둘 다 딱 그 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하는데 가서 이 얘기 나온 게 하나도 없고 없어요. 네, 말씀하신 훈계만 대로 듣고 왔어요. 중국 대사 그 훈계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보면은 조선시대 때 왜 성리학자라는 사람들이 말은 좀 그럴듯했지만 사실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일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한말에 보면 위정척사파 이 사람들 다 중국은 숭상하고 외세는 다 배격하자 하다 나라 망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우리나라를 한 2000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려고 얼마나 우리한테 괴롭혔어요. 근데 그건 쌍그리 다 잊어버리고 무조건 반일만 외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내에 네. 그 의사소통 과정이 완전히 그 두절된 것 같아요. 네. 이재명의 성에 네. 만리장성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 이재명의 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누가 공략을 못 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네. 어찌됐건 그래도 민주당 내에는 친문 세력도 많고 네. 5년 동안 그 집권했던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국의 외교 태도나 이런 거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 대표한테 그런 일정을 잡을 때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소통의 통로가 완전히 막힌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중국은요 상식적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왜냐면은 중국은 기본적으로요 고분고분하면 더 밟아버려요. 그렇죠. 밟아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우리 그 언론사 그 북경 특파원이나 다 늘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여튼 굽신굽신하면 밟아버리고 네. 그 다음에 막 이제 할 소리하고 대들잖아요. 그러면은 막 달래자고 협상하자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오랑캐들 뭐 자꾸 오니까 네. 그 대화하자. 그리고 그걸 해서 막으려고 만든 게 만리장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만리장성을 안에서 갖다 그냥 부셔주는 거예요. 그래 중국으로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그리고 당내에서 맞아요. 예. 이재명 대표한테 이건 아니다. 그렇죠. 말렸어요. 그거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유. 예?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랬어요. 뭐 베이징 가가지고 혼밥 하시고 우리 기자들 얻어 터지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진짜로 그 참. 친중 네. 굴욕 애교 네. 그게 표본이죠. 표본. 그렇죠. 네. 사드 산불 우리 안보 다 내주고. 예, 그러니까요. 그 가서 혼밥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언론사 그러니까요. 기자분들 봉변 당하고 한 거 네. 그 사진으로 해가 액자로 해서 딱 놔둬야 돼요. 액자. 우리 후손들한테. 네.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여당에서는 신 대사를 이제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하죠.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우선 근데 이 적절한 조치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좀 중국도 이제 대화로 나오고 하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것도 외교적인 그 발언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아마 물밑으로는 서로 좀 조율하는 게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 이제 뭐 외교 당국자도 아니고 네. 외교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이렇게 겉으로는 티격태격하면서 밑으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렇죠. 게 아닌가. 그래서 물론 그렇죠. 이 정부로서는 이렇게 네. 강경한 우리 국민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싱하이밍 되다가 더 난리 그 저기 뭐냐 오만 방장하게 더 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우리가 제재를 못하면은 바로 중국한테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생각을 줄 수 잘못된 그렇죠.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럴 때 바로 여당이 나서야 돼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럴 때 정부는 여당이. 잘못 나서면 또 부담이 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외교적 그렇습니다. 부담이. 이럴 때 여당이 여당이 나서요. 이럴 때 여당이 나서는 거예요. 네. 근데 여당이 어떻게 나섰나요 네. 지금? 그런데 여당에서는 예. 사실은 참 이런 그 우리 여당 제가 소속인 걸 좀 뭐 비판하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 네. 지도부가 나서서 네. 사실은 그 접촉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일단 발언을 세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원식 의원이 네. 그 나서서 성명서 하나 냈거든요. 네.
바로 그 방금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방해보자. 네. 추방해보자. 그래서 신원식 의원이 얘기한 게 있어요. 네. 그렇군요. 예, 아마 지도부가 우선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추방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건 좀 너무 이제 아직은 섣부르 이러고 그렇죠. 정치권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가 그러긴 힘들어요. 그리고 대사를 추방한 사람은 한 번도 없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외교사에. 대사를 추방한다는 건 외교관계 끊자는 얘기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건 정치적인 수사일 뿐이지 실제 네. 정부가 할 수 있는 날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야당의 태도가 또 문제예요. 보면 장경태 최고위원 민주당 네. 윤석열 대통령의 경솔한 발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왜 대통령 탓인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열등감이 표출된 거다. 이 외교를 이재명이 더 잘하니까 비판한 거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무슨 외교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또 윤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건지 아니 싱하이밍이 이상한 말을 한 거고 이재명 대표가 그쵸. 굽신거린 건데 그게 왜 윤석열 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네. 그런 그 거꾸로 된 발언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외교관이라고 할까? 네. 그런 안모 네. 이런 걸 보면은요 가장 극명하게 들어준 사례가 있어요. 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맞습니다. 후보 시절에 젤렌스키 네. 대통령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예? 코미디언 출신이 초보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래서 소련 이 러시아의 뭐 침략을 오히려 뭐 자기들이 초래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그냥 러시아한테 그 합병돼 버릴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안목이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그 국회의원 야당 대표가 아니, 우리나라가 6.25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나라에서 그런 얘기하면 됩니까? 정말 아니, 외교의 식견이라고는 일도 안 보여. 그리고 무슨 말끝마다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이 합병된 게 카스라 테프트 조약 때문이라 그러고 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또요 사실 교육의 문제거든요. 그게 네. 굉장히 잘못된 건데. 잘못된 교육을 받는 잘못된 거죠. 건데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조 성향의 선생님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바로 네. 그런 잘못된 그 역사가 우리가 현대사 네.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방금 배성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한마디 더 못하면요. 자, 내일 모레가 6.25 아닙니까? 네. 6.25 전쟁이잖아요. 네. 자, 이 에티오피아에서부터 터키 다 포함 16개 그 다른 16개 나라의 생판 젊은이들이 한국 우리나라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딘지 왔잖아요. 모르는데 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수만 명이 죽었어요. 죽은 그 병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진짜로 저는 우리 국민들, 우리 어린이들한테 가르쳐줘야 하는데 생각한 게요. 미군 포함해서 37,000명이에요. 그러니까요. 37,000명이에요. 물론 네. 우리 한국군은 그 16만인가요? 네. 그렇게 이제 전사를 했습니다만은 외국군이 와서 죽은 그 젊은이가 네. 37,000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랑 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중국이 중공. 지금 그러니까 중공. 북한 김일성 부대하고 싸우는데 중공이 와서 그 저기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실제 전력은 중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중공이 침략군이죠. 그렇죠.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고 거기 굽신거리고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재명이 핑계받고?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이재명이 거꾸로.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또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또 좀 이야기해 보자면 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신체 정보를 털릴 줄 모르고 이제 간 것 같아서 안타깝다. 뭐 타액이나 배설물까지 수거해서 신체 정보 수집됐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이요. 네. 이 그 첩보 정보 네. 이런 수집하는 데는 엄청난 그 그렇죠. 세포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비밀 경찰서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그 교수, 파견 교수, 그 그럼요. 파견 유학생,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솔직히. 네. 세계 전 주요 국가에는 중국이 다 그런 다가 식으로 있죠. 해서 네. 그 파견하고 정보 수집하고 또 여론 조성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주요 인사의 그 어떤 신체적인 정보 이런 걸 다 파악하고 하니까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중국은요, 일테면은 중국 고위 관료가 다른 나라 방문하잖아요. 그럼 자기 배설물 다 해서 수거해서 갖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래서
그 서로 이제 첩보전하는 거죠. 지들끼리. 네, 그러니까 네, 네. 러시아하고 네. 서로 경쟁 관계 있을 적에는 서로 정보전을 하는데 네, 그렇죠. 서로 주요 요인에 이렇게 해서 그 모태통 살아생전에 모태통의 배설물을 뭐 러시아 KGB가 막 분석한다 그러면서 모태통 언제 지병은 뭔가 언제 죽을 것인가 막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환에서 이제 정보전을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도 털렸을 수 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재명 털어갖고 뭐 중국이 글쎄 뭐 털어서 무슨 일이 있겠나 싶긴 한데, 근데 요번에 좀 공교롭긴 한데, 전 뭐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갔어요 지금 5명이. 근데 저는 외교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필 공교롭게 싱하이밍한테 그 논란이 있는 와중에 가서 또 혹시 외교적으로 말려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당 소속의 입장에서 네. 좀 그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잘못됐다고 봐요. 뭐가 네. 잘못됐냐?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됐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런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의원 외교 아닙니까? 네. 의원 외교를 하려면은요 여야가 같이 가면 돼요. 같이 가면 되죠. 왜 야당만 갑니까? 네. 결국은 이건 중국한테 네.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중국한테 유리하게 그런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그 잘못된 그 신호를 주는 그렇죠. 그럴 거라니까요. 수 있죠. 그래서 여야가 의원회계 하려면 같이 가는 거죠. 네.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민생 특위 뭐 민생 경제 위기 대책에서 중국 경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더더구나 함께 가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못됐고 또 중국은 이러기 때문에 초청했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런 시기를 봐서 계속해서 맞아. 옛날에 사드 때 예. 그때 우리 그 민주당 의원들도 중국이 초청한다고 가가지고 완전 이용당하고 왔잖아요. 그때 대표적으로 가는 사람이 송영길 의원 아닙니까? 송영길 의원. 결국은 우리가 사드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고 오니까 우리 국익에는 완전히 더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 맞습니다.